안녕하세요.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톱아보는 비즈니스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기업이 있죠. 이번에 트럼프 진영에서 대활약을 한 일론 머스크의 대표 기업 테슬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테슬라 주가는 57% 이상 뛰었는데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주가는 한 번 더 도약했습니다. 12월 20일 기준 종가는 421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시가총액은 약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해 한화로 약 2029조 원에 달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부터 전기차의 대표 주자는 아니었는데요. 이번 비즈니스에서는 테슬라의 역사와 무한한 미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창업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2003년 마틴 에버하드라는 사람이 설립했죠. 마틴 에버하드는 아마존보다 먼저 최초로 이북을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북 회사인 로켓 이북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후 설립한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전기 모터의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마틴은 친환경 스포츠카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이북에 들어가는 값싼 리튬 배터리를 전기차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에게 거절을 당하다 만난 게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투자를 약속하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바로 자기가 CEO를 맡아야 한다는 거였죠. 당시 일론 머스크는 30대 초반이었는데요. 집투에 이어 두 번째로 창업했던 인터넷은행 엑스닷컴, 지금은 페이팔이 됐죠. 암튼 두 회사에서 다 CEO 자리에서 밀려난 이후 튼튼한 경영권을 갖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페이팔이 이베이에 인수되면서 머스크는 2억 5천만 달러 투자금 회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635만 달러를 테슬라에 쾌척하면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마틴 에버하드, 두 사람은 처음엔 사이가 좋았습니다. 고가의 친환경 스포츠카라 부자들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딱 좋았죠. 2006년 테슬라는 설립 4년째 첫 번째 스포츠카인 로드스터를 선보입니다. 쇼케이스에서 운전은 테슬라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스트로베리 했고요. 조수석엔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태웠는데요. 산타모니카 공항 활주로에서 이 로드스터가 4초 만에 시속 100km를 돌파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했습니다. 로드스터가 한 대당 10만 달러였는데요. 3주 만에 1차 목표인 100대 판매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바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건 아니었습니다. 막상 대량 생산을 하려고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알고 보니 차를 만드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초기에 테슬라는 공장이 아예 없었는데요. 배터리팩을 차체에 조립하고 운송까지 하는 과정에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하다 보니 차 한 대당 생산 비용은 판매가의 2배에 달하는 20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결국 에버하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리게 됐고요.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생산에 전적으로 뛰어듭니다. 생산 과정을 효율화하고 원가를 절감했고요. 2008년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이때 테슬라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 측에서 테슬라 배터리팩을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머스크는 일단 경영진을 로드스터에 태웠습니다. 엄청난 속도에 감탄한 다임러 측은 테슬라 배터리팩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5천만 달러도 투자합니다. 여기에서 테슬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기를 맞았는데요. 테슬라의 가장 큰 약점은 생산 기지가 없는 거였죠. 마침 이 시기에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자동차 업체들도 파산 수순을 밟았는데요. 캘리포니아 쪽에 생산을 멈춘 토요타 공장을 사들이면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머스크는 토요타의 CEO인 아키오를 집으로 초청했고요. 아키오의 손자에게 로드스터를 타보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차가 정말 마법의 차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토요타 공장을 원래 10억 달러에 반도한 데는 4,200만 달러에 인수했고요. 여기에 5천만 달러의 투자금까지 추가로 받아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선 로드스터 덕분에 테슬라는 고급 전기차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켰는데요. 하지만 로드스터는 고가의 상품인 만큼 판매 대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 바로 양산형 전기차 개발에 도전하면서 전기차 모델 S를 선보였는데요. 모델 S는 고급스러운 세단 외관을 갖춘 전기차로 대박이 났습니다.
벤츠 S 클래스의 판매 대수를 넘어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어 테슬라는 2010년 6월 나스닥의 상장까지 추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S에 이어 2012년 중형 럭셔리 전기 SUV 모델인 X를 선보였고요. 2016년 모델 X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서 전 세계 판매량 7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모델 3, 모델 Y까지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지난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테슬라 전기 SUV 모델 Y로 122만 3천 대가 팔렸습니다. 전년 대비 64%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2위로 107만 5천 대가 팔린 토요타 라브4보다도 15만 대 이상 더 팔린 거라고 합니다. 작년 5월에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모델 Y가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말대로 된 셈입니다. 테슬라 모델 3도 지난해 50만 8천 대가 팔리며 10위권 안에 들었는데요. 테슬라는 설립 20여 년 만에 글로벌 1위 자동차 기업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도전은 여기에서 끝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엔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해 로봇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악재와 호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게시 사이디 최고 정부 책임자를 비롯해 일부 임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됐는데요.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약 2만 7천 대를 리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분위기는 전환됐습니다. 최근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10월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보택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10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영화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20인승 전기 승합차 로보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로보택시는 원격 조정 시스템을 탑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머스크는 2026년이나 2027년 정도가 돼야 차량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보밴은 바퀴가 없는 매끈한 기차 엔진 모양이 눈길을 끄는데요. 사람은 최대 20명까지 태울 수 있고 물품 운반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법안도 개정될 예정인데요.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제조업체별로 자율주행 차량을 연간 2,500대만 한정해서 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이 제한을 푸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재당선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머스크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 위험 요소가 없는 것만은 아닌데요. 바로 중국 전기차 그룹 비아디가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머스크는 관세 조치가 너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다만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 세액을 공제해주는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테슬라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테슬라가 이미 전기차 업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이 절실한 스타트업들에 불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테슬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이주 이재훈이었습니다.